오늘 장이 하루 종일 시장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뭐 코스피가 조금 낮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죠.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졌고 저점을 잠깐 이탈하면서 반등세가 나와서 반등해 줬긴 했지만 뭐 크게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한데 코스닥은 완전히 수급이 지금 답도 조금 없는 상태처럼 보였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낮게 기간이 조금 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크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게 뭐 2000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 그리고 코스피 종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NH 프레임 리츠라는 게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뉴스를 보면 이게 부동산 관련 그 투자회사인데 배당 수익도 주고 그런 건데 이 NH 프라임 리츠가 가진 이 자산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누가 봐도 좀 굵직굵직한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스퀘어, 강남엔타워, 삼성물산 뭐 다 들어본 거죠. 소사옥, 삼성 SDS 타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배당 수익도 그렇고 되게 안정적으로 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 단계부터 사람들 엄청 관심을 받고 있어서 보통 아무리 상장을 해도 이렇게 상한가로 바로 가는 경우가 더 극히 드문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동시호가에서 바로 상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위에 수량 배분이라 되어 있죠. 처음 상장할 때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면 체결 방식이 이제 수량 배분 방식이라는 걸로 체결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건 순서가 아니고 체결되는 물량을 100주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 수대로 나눠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상 체결을 보면 9시에 80만 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안 내려가니? 자 봅시다. 됐죠. 거의 80만 주죠. 원래 9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그 완화 걸려가지고 상한가니까 최종적으로 거의 체결됐던 게 80만 주. 저도 이거 재미삼아 넣어본다고 상한가에 아침에 넣어놨는데 딱 100주 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주씩 딱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 한 번 넣은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사람들은 여러 번 넣으면 사람 한 명으로 치니까 100주씩 계속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그래서 100주 체결되고 그 뒤로는 이제 기간 물량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게 보시면 기간은 원래 상장하면 이제 팔아야 될 물량이 있으니까 일단 파는데 그거 이제 한 3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무난히 받아내고 300만 주였나 3천만 주였나 하여튼 꽤 많이 나왔는데 다 받아내고 지금 800만 주 이상의 잔량이 쌓여 있죠. 혹시 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 적당한 갭이 뜨면 이것도 변동폭이 이제 꽤 나올 테니까 그때 뭐 잘 사서 마저 수익을 내고 파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내일 상한가 나오면 또 가져가야죠. 근데 뭐 내일 흐름 보고 추매를 하든지 차익실 하든지 결정할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어간 물량은 100주라고 해봤자 한 6,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특징적이고요. 이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좀 안정화되면 왜냐하면 이건 되게 아까 자산을 봐서 알겠지만 되게 안정적인 배당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주를 노리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변동폭이 있겠죠. 상한가를 가든 그러다가 또 너무 높으면 또 매도세가 나와서 이렇게 하다 안정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거의 뭐 일정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놓고 하시면 아마
꾸준히 받는 안정적인 배당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되니까 한번 계속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뭐 수급주나 이런 거보다 너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잡주들이 너무 들쑥날쑥 했는데요. 수급주 중에서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세 가지를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력주는 뒤에 하고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크지? 자, SFA 반도체였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이 대표적인 그나마 수급주가 별로 안 나오는 장세에서도 대표적인 수급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좀 낮춰야겠다. 차트를 좀 키울게요. 사실 이날부터 시작한 건데 11월 8일부터 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부터 보면 거의 외국인부터 기관 수급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이 종목을 계속 끌어올렸죠. 결국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큰 시세도 좋고요. 수급주 매매하기엔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눌림을 준 다음에 거의 38% 가까이 올랐네요. 14%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28% 가까이 상승을 시켰고, 오늘도 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사실 여기 이게 거의 6.94,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얘는 수급주라서 거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움직였는데 아침에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계속 샀어요. 계속 사가지고 여기 정확히 제가 봤는데 거의 프로그램이든 뭐든 외인이 사가지고 10시 거의 20분 정도까지 사다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고점을 주고 그대로 이제 계속 팔면서 기관들이 받긴 했지만 외인들이 처음에 매도, 이게 외인이 처음에 거의 한 40만 주 이상 플러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기관들이 계속 받긴 했지만 이만큼 다시 조정을 눌림을 주면서 끝났는데, 요즘에 장이 안 좋으니까 오후장이 오늘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 영향이 큽니다. 오전에는 좀 괜찮았지만 결국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오후로 가면서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밀렸죠. 이런 영향으로 외인이 매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다시 또 밀린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인의 물량만 체크할 수 있으면 다른 세력주 급등시키는 그런 단타, 요즘에 너무 잡주들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게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량을 좀 체크해서 외인들이 나갈 때는 같이 팔아주고 이제 그런 요령이 필요한데요. 아마 판 애들이 이게 CS였던 것 같네요. CS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팔은 것 같고, 지금 하위로 숨으면서 이제 빠졌는데, 대신에 이제 얘들 다 빠져나간 거구나. 이거는 이제 KRX 그쪽 찾아보면 이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거래원 쪽도 지금 상위만 보이는데 전체 거래원을 다 보려면 그래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아마 외국인 창구들이 아마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갔고요. 이렇게 보면 하위 거래원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숨어버린 겁니다. 오전에 이렇게 사다가 신한도 그렇죠. 오후에 내팽개 친 거죠. 신한에서도 그 외국 창구인데 많이 내팽개 쳤기 때문에 지금 밀렸고요. 근데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 나올 때는 얘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눈 놓고 계속 보고 있고요. 장이 좋아지면 뭐 기관 외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이라.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이제 KH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몇 없는 대표적인 최근에 올랐던 수급주 중에 하나죠. 이 친구도 보면 거의 여기서만 봐도 10월 15일, KH바텍도 거의 10월 15일부터 본다면, 자, 얘는 외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투신 집중적으로 보험 연기금도 거들고요.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세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렇게 아직도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 하지만 이제 위치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무조건 사서 홀딩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스윙 같은 개념이었으면 여기서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정보니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시세가 나온 건데 정보는 이렇고요. 이런 지점에서 잡았으면 스윙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잡으면 여기나 차라리 여기 잡았으면 스윙 타점이 되죠. 아니면 여기 처음 돌파할 때 시점에 잡았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2파가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아서 스윙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단타 가치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제처럼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음날 오늘에 이제 다시 어제 눌림목이 나온 거는 당연히 뭐 외인이든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누르는 건데 오늘 같이 다시 들어올 때 보면 내가 오전부터 이런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되면 이런 눌림에서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오전에 올랐지만 누르고 지수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면 지수보다 훨씬 이게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매매하면 되고요. 자, 오늘도 길러는 쪽을 보면 외인하고 기관은 같이 샀죠. 개인들만 팔고. 어제 눌린 날을 보면 한쪽은 뭐 안 팔더라도 한쪽은 이렇게 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거고요. 그랬으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눌러줄 때 얘도 매매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차라리 지수가 더 왕창 이제 빠져서 얘가 더 확 눌러주거나 하면 오히려 이런 그동안에 지지받았던 선들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잡고 얘를 이제 다시 잡아가는 방향의 매매도 가능하고 여튼 수급주가 지금 강한 게 몇 개 없는데 그 강한 것 중에 제가 두 번째로 보는 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KMW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원래 예전에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까지 파이버지를 주도하면서 대장주로 엄청난 많은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KMW 보시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퍼센트도 몇백 프로야? 300~400% 거의 400% 500% 가까이 올란 거죠. 대충만 잡아도 거의 550%. 얘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와서 지금 많이 내려갔고요.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꾸준히 다시 이제 매도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많이 내렸고요. 근데 이제 내리는 폭 자체가 적당히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걸렸죠. 여기 딱 적당히 지지와 저항을 형성할 만한 상승 대비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태에서 걸렸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다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건지 슬슬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 종목 자체는 최고 고가가 7.33%, 종가가 4.85%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전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을 해서 거의 여기가 시가인가? 최고로 7% 가까이 올랐고요. 시장이 이렇게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떨어지니까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실현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SFA하고 다르게 완전히 판 게 아니고 산 물량의 일정 부분만 파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다시 재매수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외인들도 파는 애들도 있으니까 산 물량의 한 일정 부분을 팔았고요. 여기서 다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폭을 다시 만회해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상승을 마감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틀 전부터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주를 매매할 때 수급 매매 기준은 이런 수급을 기준으로 내가 손절을 할지 홀딩을 할지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봤을 때는 지금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살 종목이 없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보면서 내일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근데 그에 따라서 눌림이 나와도 뭐 눌림을 적당히 보고 분할해도 되고, 아니면 눌림을 확인하고 다음날 사도 되고, 아니면 내일 뭐 단타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오전부터 물량이 들어온다면, 수급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고 있죠. 바닥이 지금 확인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갔다가 3종이죠. 여기 찍고 자 올렸는데 한번 살짝 눌렸다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눌릴 때 사더라도 대응하는 선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죠. 대형선을 여기나 아니면 여기 정도로 잡고 아니면 여기 잡아도 되고요. 원하신 대로 잡으면 돼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선들이라 잡는 다음에 내가 눌릴 때 혹시라도 눌러주면 샀어도 여기서 대충 48,000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4%? 5%죠. 여기까지가 5%. 여기 대응하면 되겠네요. 5% 안에서 잡으면 되니까, 눌렸을 때 잡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뭐 큰 매매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해주게 되면 또 돌파한 그 저항대 선을 또 대형선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게 추세를 유지할 거면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사실 이 양봉을 안 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를 대응을 해도 되겠죠. 눌림을 잡았을 때 여기 선을 깨지 않으면 적당히 잡았다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 먹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얘도 수급주 관점에서 지금 다시 봐야 될 수급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급주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외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강한 수급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세력 급등주보다는 훨씬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수급들을 확인하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돌파해서 따라가지 말고 항상 초보일수록 눌림을 노려서 눌림의 분할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눌림을 하더라도 지지와 저항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형수는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